예, 시황맨의 주식 이야기 오늘의 증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장은 보통 12월 마지막 주에 나오는 코스피, 코스닥의 특징을 그대로 보여줬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코스피는 최근에 6년을 보면 반 오르고 반 빠지고 별다른 어떤 특징이 없죠. 마지막 주에 대체로 이제 눈치 보는 형태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았고, 반면에 이제 양도세 관련된 이슈가 마무리가 되고 이제 종목 장세가 시작된다, 이렇게 이제 코스닥은 기대가 되는 주간이 되기 때문에 코스닥은 마지막 주에 대체로 올라가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코스피 빠지고 코스닥 올라간 거는 마지막 주에 나타나는 전형적인 이제 패턴을 보였다. 어떤 이슈가 있기보다는 이제 시기가 더 이슈를 보다 더 크게 작용하는 그런 주간이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흐름을 보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재료를 갖다 이제 생각을 해보자면 국내 확진자 추이는 감소하고 있죠. 이게 이제 국내 확진자 추이 그래프인데 지금 떨어지기 시작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래프가 올라가고 있었죠. 보시면 계속 그래프가 올라가다가 지금 지난주 이후부터는 그래프가 조금씩 꺾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일시적인 이제 추이인지는 더 봐야겠지만 어쨌든 확진자가 정점을 쳤을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은 시장이 쉽게 밀리지 않게 만드는 요인. 반면에 이제 긴장감도 있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확진자 수가 20만 명 하루에 넘어가고 있고, 사망자 수도 이제 감소하고 있다가 아무래도 이제 확진자 수 자체가 절대적으로 증가하다 보니까 사망자율이 낮다 하더라도 어쨌든 사망자 수 자체도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 사망자 수가 너무 많이 올라가게 되면 미국도 어떤 조치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우려감은 또 시장이 올라가기에는 어렵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 됐죠. 그래서 코로나 상황이 양쪽을 다 엇갈리게 만드는 재료가 되다 보니까 이제 한쪽으로 지수가 크게 쏠리지 못하고 올라가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빠지어도 심하게 빠지지는 않는 그런 어떤 중간적인 어떤 재료를 만들어 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시장을 지탱해주는 요인 중에 하나는 그 인민은행이 어쨌든 지난 휴일 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날 인민은행에서 통화 정책의 자주성을 강조했다, 능동성, 자주성 이런 거를 강조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이거 어떤 의미냐면 미국이라든가 이제 긴축하는 나라들이 있지만 우리는 신경 안 쓰고 우리 갈 길 갈 거야, 이렇게 대놓고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경기 부양책을 펼치겠구나, 이런 점은 긍정적인 요인이 되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인민은행 홈페이지 가서 찾아봤어요. 다 이제 한문으로 돼 있으니까 이제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제가 이제 번역기 돌려서 이제 살펴봤더니 저기 나온 대로 우리는 우리 갈 길 갈 거다 이런 취지의 내용이 있고, 그러면서 좀 여기에 특징적인 게 탄소 배출 관련된, 그러니까 이제 친환경, 우리로 치면 이제 녹색 산업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할 거다 이런 내용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러니까 중국이 부양 기조를 이어나가겠구나라는 점은 밀린다 하더라도 쉽게 밀리진 않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 됐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차트로 보면 참 독하죠. 그러니까 3000포인트하고 1010포인트가 굉장히 그 근처만 가면 좀 수급이 쑥 힘이 빠지고, 여기서 또 멀어지게 되면, 아래로 멀어지게 되면 또 들어올리고, 이 패턴이 지금 몇 주째 반복되고 있는데 종가가 또 2999예요. 예, 3000포인트 넘어가면서 또 거기서 힘이 빠져서 다시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코스닥도 보면 1011포인트로 끝났잖아요. 코스닥도 1010포인트가 넘어가면 좀 힘이 빠지고 멀어지면 또 밀어 올리고, 이 패턴이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양시장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엇갈리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위치는 3000과 1010에서 또 멈춰버렸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투자들이 어느 한 강력한 어떤 한 방이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걸 이제 재료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수급으로 봐도 오늘 얼핏 보면 수급이 좋아 보이잖아요. 외국인 기관이 다 매수를 했으니까. 근데 기관 같은 경우는 금융투자 매수가 기관 전체 매수보다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금융투자 매수하는 거는 시장에 그렇게 지금으로서는 큰 도움이 안 되는 거죠. 예, 투신과 연기금이 좀 붙어주면서 끌고 가줬으면 오늘 코스피가 이 정도보다는 조금 더 낮게 마감이 됐을 텐데 지금 그런 흐름이 나오지 못하고 있고, 외국인들 오늘 매수매도 합이 2조 2천억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매매 규모도 되게 줄였고, 이제 소극적으로 이제 매매가 들어오면서 이제 시장이 보여지는 수급 대비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니었다, 괜찮았다 정도지 이렇게 좋은 수급 구도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외국인들 잘 보면 이 파란색 선, 그러니까 이 이제 갈색 선이 코스피 지수고 이 파란색 선이 외국인들 수급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수가 3000포인트, 점선이 3000이잖아요. 3000 넘어가면 그 넘어가는 지점에서 보면 외국인들이 매수 들어갔다가도 이게 주춤해요.
3천 넘어가면 외국인들이 매수 들어갔다가도 이렇게 주춤거리고 3천 넘어가면 또 매도로 빠지고 이런 패턴이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3천에서부터 올라가기 위해서는 뭔가 강력한 재료가 필요하다. 이제 이거를 갖다가 이제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정책의 변화라든가 미국과 중국에서의 어떤 유동성 정책이라든가 불확실성 해소 뭐 이런 것들이 어떤 나오거나 아니면 삼성전자 잠정 실적 이제 나오겠죠, 다음 달에. 근데 거기서 이제 삼성전자가 실적 수정치를 상향할 만한 요인이 발생한다든가 이런 어떤 다양한 재료를 외국인들은 좀 기다리면서 3천 전후에서 좀 핸들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업종으로 보면 외국인들은 의약품 제일 많이 샀고 서비스 업종 사고 그 다음에 이제 통신 업종 사고, 이거 옛날로 치면 경기 방어주라고 불리우는 그런 종목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경기 민감주나 수출주는 또 오늘 매도를 냈죠. 그러니까 외국인들 매수했다 하더라도 별로 실속이 없었고, 기관은 이제 전기전자 업종을 제일 많이 샀고, 그다음에 화학이라든가 운수 장비, 뭐 의약품 이런 거 이제 매수하긴 했는데, 그러니까 매수했던 거에 비하면은 이제 별로 그렇게 큰 효과는 없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왜냐면 이제 연기금이라든가 이제 투신권이 매수가 좀 붙어왔어야 됐거든요. 근데 그게 좀 안 됐고, 코스닥 쪽에서 보면 제약업종을 제일 열심히 매수를 해서 종목들별로 제약업주 중에서 좀 올라간 종목들이 좀 나왔죠. 그 다음에 이제 엔터주 중에서 게임주 일부, 게임주도 올라간 종목과 빠진 종목 이렇게 엇갈렸는데, 어쨌든 올라가는 종목들이 한 몇 개 나온 거에는 대부분 이제 기관의 매수가 좀 집중되는 그런 모습이 좀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쪽을 외국인들은 팔고 기관은 받고, 그래서 오늘 반도체주 어떤 건 막 올라가고 어떤 건 빠지고 엇갈렸거든요. 근데 이제 연기금이 매수한 반도체주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금융투자만 매수 들어온 게 아니라 이제 연기금 쪽에서도 매수가 붙어서 올라가는 반도체주들도 제법 좀 있었다. 근데 어쨌든 오늘 외국인들은 업종별로 좀 엇갈리게, 그다음에 기관은 이제 골고루 매수하긴 했지만 상대적으로 이제 매수를 많이 했던 거는 이제 그러니까 IT 보면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를 1,000억 원 가까이 전후 되게 비슷하게 매수하긴 했거든요. 근데 이제 기관들이 같이 외국인들하고 시너지가 난 종목들은 좀 올라가고, 이제 충돌하는 종목군들은 좀 엇갈리고 이런 형태로 좀 진행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이후에 이제 증시 포인트를 우리가 좀 살펴보면, 배당 기준일까지 다 왔죠. 배당 기준일까지 다 왔는데,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종목들별로 움직임이 되게 빈번해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ADR 수준으로 볼 때는 뭐 확 전체가 다 올라가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이제 종목들별로 슬슬 이제 하락하다가 돌아서는 기업들, 올라가던 거 더 강해지는 종목군들, 이렇게 이제 종목들이 좀 구분이 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종목에 대한 집중도를 높일 시점이 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 변수가 조금 이후에 이걸 신경을 써야 되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쁜 쪽으로는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의 확진자 수치가 자꾸 올라가는 거는 부담 요인. 근데 반면에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치료제 화이자 거 승인이 됐잖아요. 예, 그래서 이 치료제가 도입되면서 내년도에 꺾일 수 있다라는 기대감, 이런 것들이 서로 충돌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의 확진자 수가 너무 증가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중국도 마찬가지고, 만약에 중국의 봉쇄 지역이 늘어난다 이래버리면 조금 일시적인 노이즈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의 확진자 추이는 조금 모니터링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금융투자 순매도 D-1일, 그러니까 내일까지는 금융투자 매수가 들어올 수도 있지만 모레부터 이제 금융투자 매도가 쏟아져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있는 종목들 중에서 금융투자 매수가 좀 많이 들어왔었던 종목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이제 조심스럽게 챙겨볼 필요도 있죠. 그래서 이제 각 종목들별로 금융투자 수급이 어떻게 들어왔었는지, 이게 또 이제 빠져나갈 때 이제 같이 빠져나가게 되는지, 요거 이제 각 종목들별로 요걸 좀 이제 체크를 좀 해볼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 움직인 종목을 보면 제약주, 로봇 관련주, 엔터주, 반도체 일부, 이런 것들이 올라갔고, 게임주는 이게 제가 여기에 올라갔다라고 표기하는 거는 절반 이상, 그러니까 거기 업종에 포함되는 종목 중에 절반 정도 이상 되는 종목들이 올라가는 걸 보통 올리는데, 게임주는 오늘 종목들별로 좀 엇갈렸어요. 그래서 게임주를 넣었다가 제가 이제 지웠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매일 올라가는 종목군들을 이렇게 짚기로 했잖아요. 이외에 뭐 테마론 3D 프린터도 오늘 강세를 보였고, 이게 좀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이제 지금부터는 올라가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뭐 매일, 특히 이제 내일 이후는 집중적으로 체크를 해봐야 되니까 종목군들 여러분들도 계속 좀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게 ADR인데, 오늘 코스피 ADR이 119까지 올라갔거든요. 아침에 121까지 갔었어요. 근데 120 넘어가니까 코스피가 확실히 마이너스로 밀려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ADR이 높아진 수준으로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종목들이 와 하고 단체로 다 올라가기에는 쉽지 않거든요. 코스닥도 지금 거의 110 근처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차별화 장세가 나오기가 쉬워서 지금 막연하게 있는 종목 다 고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종목들별로 좀 수급 동향을 좀 면밀하게 봐서 재료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가는 종목 안 가는 종목 되게 차이가 많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수급 동향을 좀 꼼꼼하게 보실 때다. 이 점 좀 잘 살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뭐 이제 오늘 뭐 오후 유튜브 방송에서는 이런 내용들 이외에 이제 업종별 특징이라든가 마지막 3거래일에 우리나라 증시의 어떤 패턴 이런 것들을 종목 이야기 이런 것들도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거니까 저녁에 올려지는 유튜브 방송도 또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럼 하루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그리고 구독하기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